내가 군대를 전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있었던 일이야. 전역했다고 신나서 이 친구 저 친구 만나며 술도 마시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다 보니 어느새 군대에서 모아뒀던 돈을 전부 써버리고 말았어. 이젠 놀러 다니기는커녕 당장 쓸 생활비도 빠듯하다 보니 알바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알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지. 당장 쓸 수 있는 급전이 필요하기도 했고 복학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 당일 알바나 단기 알바 위주로 알아보고 있었는데, 대부분 괜찮다 싶은 곳은 연락해보면 이미 자리가 다 찬 상태였고, 그나마 자리가 남아있다 싶으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 너무 멀거나 근무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교통비랑 밥값 제외하면 남는 것도 없는 것들 뿐이더라. 그렇게 몇 시간 정도 이곳저곳 알아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때마침 새로운 공고가 올라와 바로 확인해봤어. 내용은 청소 알바였는데 하루에 5시간씩 3일간 일하면 되는 거였고 일당은 당일 지급으로 10만 원이었지. 다른 곳은 페이가 좋은 곳도 최저시급에서 1,000원, 2,000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났는데 청소하는데 시간당 2만 원이라니 나한텐 되게 좋은 알바 자리였지. 혹여나 고민하는 동안 자리가 차버릴까 싶어 바로 전화부터 해봤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나는 인사를 하고 알바 공고를 보고 연락했다 말했어. 그러자 다 갈라진 목소리의 남성이 대뜸 "혼자세요?" 하고 묻는 거야. 나는 순간적으로 이런 걸 왜 묻나 싶어 당황했지만 "혼자다" 라고 대답했고, 그 남자는 "아" 라고 하고선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말을 이어갔어. 다름이 아니라 공고를 올리기 이전에 청소 대행 업체에 의뢰를 했는데 현장을 보고선 인력이 많이 투입돼야 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했다는 거야. 본인은 지금 지급하는 급여가 최대치고 혹여나 인원이 추가되더라도 그 이상을 지급할 수는 없으며 당장 내일부터 가능하냐고 이야기하더라고. 속으로는 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저렇게까지 말할까 걱정이 됐지만 뭐 어차피 3일이고 이만한 알바는 구하기 힘드니까 일을 하겠다고 했지. 그렇게 주소를 받고 다음날 약속한 시간에 찾아갔어. 원룸촌에 있는 빌라의 3층이었는데 계단을 올라가 벨을 누르고 기다리자 어제 통화로 들었던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며 문이 열렸고, 나를 처음 반겨준 건 코를 찌를 듯한 악취였어. 너무 놀라서 코를 쥐어 막고선 열린 문틈 사이로 바라보자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쓰레기 더미들이 비쳐 보였지. 안에서 나온 초췌해 보이는 남자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면서 "뭐 지금이라도 그만두시겠어요?" 라며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말하더라고. 나는 냄새 때문에 구역질이 나오는 걸 꾹 참고선 다시 방 안을 바라봤어. 시급 2만 원이 아니라 그 2배를 준다고 해도 망설여질 정도더라. 솔직히 당장이라도 안 한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뭐 어쩌겠어, 당장 돈이 급한 상황인걸. 그래서 나는 패기롭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마스크랑 장갑을 끼고 하나둘씩 쓰레기 봉투에 담으며 정리를 해나갔어. 그나마 다행인 점은 방 안에 있는 모든 물품을 싸그리 정리할 거라면서 굳이 이건 쓸 건지 안 쓸 건지 물어볼 필요가 없다더라. 그래서 닥치는 대로 봉투에 넣어 정리를 시작했고, 어느 정도 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온다고 느낄 즈음 시간을 확인해 봤더니 이미 5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더라고. 시간이 되자 그 남자는 일당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건네며 "내일도 오실 거죠?" 라고 묻더라. 2번 다시 오기 싫다는 말이 튀어나오는 걸 돈 봉투를 보고 꾸역꾸역 참으면서 웃으며 "내일 뵙겠다" 말하고 도망가듯 뛰쳐나갔어. 그렇게 집에 돌아와 씻은 후 봉투를 확인해보니 꾸깃꾸깃한 10,000원짜리 10장이 들어있었어. 집에 올 때까지는 내일은 절대 가지 않으려고 생각했는데 막상 눈앞에 놓여있는 돈을 보니까
냄새는 하다 보면 적응이 되고 단기 알바로 이만한 알바도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 일단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보자는 마음으로 잠을 자고 일어나서 고민을 해봤지만 결국은 그 집 문 앞에 다시 서 있었어. 어제 하던 일을 이어서 다시 작업하기 시작했고 이미 한번 해본 일이고 전날보다 쓰레기 양이 줄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어제보다 빠르고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고 집 안에 있는 대부분의 쓰레기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지. 그렇게 마무리 정도만 남은 상황이 되자 남자는 돈 봉투를 건넸고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내일도 오실 거죠? 라고 또다시 묻더라. 그 모습에서 나는 묘한 깨름직함을 느꼈고 얼마 남지 않아서 비용을 받기 애매하니까 그냥 직접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돌려 말하며 거절하고 돈 봉투를 받고선 뒤돌아섰는데 아쉽네요. 고생 많이 하셔서 내일은 특별히 보너스로 5만원 더 드리려고 했는데 라는 말을 하더라. 애써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와 돈 봉투를 보고 내 지갑을 바라보다가 어차피 쓰레기는 다 정리하고 곰팡이 제거 같은 위생 청소만 남은 상황에 15만원을 포기하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내일 가서 마무리까지 하겠다고 연락을 했지. 그렇게 다음날 나는 그 집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고 모든 청소를 끝마친 뒤에 첫날에 봤던 방과 비교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니 이걸 모두 혼자서 끝냈다는 거에 뿌듯함도 약간 들었어. 그렇게 일당을 받고 마지막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찰나에 남자가 대뜸 부탁을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가방 하나만 버려달라고 하더라고. 뭐 가방 하나 버려주는 거야 일도 아니지만 문제는 이미 양손 가득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다는 점이었어. 평소엔 냉소적이었던 그 남자가 그날따라 이상할 만큼 친절하게 행동하면서 기분 나쁜 미소를 짓고선 쓰레기를 버리러 가시면 자기가 가방에 끈을 묶어 창문 밖으로 내려두겠다는 거야. 그럼 내려가서 가방에 달린 끈을 풀고선 버리고 그대로 귀가하시면 된다는 거지. 본 적도 없는 끈은 어디 있으며 그냥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겠다고 했지만 그 남자는 간이 왕관계에 끈이 있으니까 그걸로 묶어서 내리기만 하면 되는 일이고 무언가 빨리 확인을 해볼 게 있어서 그렇다는 둥 자꾸 말을 둘러대며 무언가를 숨기는 듯 보였어. 자꾸 둘러대며 이야기하는 모습에 귀찮기도 하고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기도 해서 그냥 떨떠름하게 승낙하고 1층으로 걸어 내려가니까 창문 틈 사이로 왕관기 끈이 내려가 있었고 써보지 않아서 그런 건지 줄이 무언가에 걸린 듯이 가방이 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라 공중에 매달려 있더라고. 일단 쓰레기를 버리고 작업복을 벗고 다시 돌아와 보니 생각보다 높이 매달려 있어 가방이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 있었고 하는 수 없이 난 3층을 향해 줄이 걸려서 가방이 너무 높이 매달려 있어서 줄을 풀 수가 없다 며 소리쳤으나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는 듯 반응이 없었어. 그냥 그대로 두고 갈까 하다가 그냥 가긴 조금 찝찝해서 어차피 이럴 거 그냥 평범하게 버릴 것이지 라고 투덜대면서 3층으로 올라갔지. 3층으로 올라가니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살짝 열려 있었는데 방 안으로 들어가니 충격적인 장면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남자의 다리는 밧줄에 묶여 침대에 고정되어 있었고 왕관기 줄의 끝부분을 목에 메고서 숨이 넘어가고 있던 거야. 나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순간 멈춰섰지만 불현듯 그 남자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미친듯이 줄을 풀려고 해봤어. 문제는 밧줄이 무게 때문에 너무 꽉 묶여져서 풀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급하게 가방이라도 들어 올리려고 해봤으나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건지 너무 무거워서 들어 올려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줄이라도 끊으려고 부엌칼이라도 있지 않나? 하고 급히 찾아보는데 내가 청소할 때 이미 다 버려버려서 찾을 수가 없었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빨리 119에 신고하고 묶여있는 다리 부분이라도 풀어보는 거였지. 이게
내 실수였어. 발에 묶인 줄을 푸는 순간 가방의 무게 때문에 남자가 창문으로 끌려가서 순식간에 가방과 남자의 위치가 뒤바뀌어 버렸고 남자는 공중에 목이 매달린 상태가 되어버렸어. 119가 도착했을 땐 이미 사망하고 말았지. 나는 그대로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됐는데 경찰에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했지만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은 내가 받은 일당 봉투랑 전화 내역이 고작이고 주변에 있는 CCTV에는 가방이 밖으로 던져져 있다가 내가 다시 올라가니까 남자가 떨어져서 목이 매달린 거야. 심지어 내가 밧줄을 푼다고 이리저리 만져댔으니 밧줄에는 온통 내 지문이 묻어 있었어. 경찰들 눈에는 이미 내가 살인범으로 밖엔 보이지 않았겠지. 나는 패닉에 빠져서 한참을 좌절하고 있었는데 버렸던 쓰레기들이 아직 수거일이 되지 않아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를 얘기하고 다행히 소각일 전에 그 쓰레기들을 찾을 수 있었어. 다행히 그 쓰레기에 섞여 있던 남자가 일기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공책에서 그 남자가 계획적으로 나를 고용했다는 정황이 파악되었는데 남자는 오랜 기간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부적응자였고 처음에는 남자의 부모도 독립을 시키고 스스로 살아가게 하면 조금씩 나아지겠지 싶어 독립을 시키고 생활비도 지원해줬으나 남자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도대체 언제 취업해서 사랑구실하며 살 거냐는 식으로 잦은 말다툼이 있었고 이러한 갈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지. 남자는 언쟁 도중에 그놈의 돈 질릴 만큼 벌어다 주겠다 말을 한 뒤로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거야. 남자는 최근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조회한 적이 있고 가입 후 자살로 죽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선 의도적으로 공고글을 올려 타살 정황을 짜맞추는 일명 보험 자살을 시도한 거지. 다행히 이를 통해 정상 참작이 되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긴 했지만 아직도 나는 그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때때로 그때 내가 수사를 받는 동안 쓰레기가 소각되거나 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